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돈, 부를 주제로 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7월 중 미국의 고용이 전문가 예상을 2배나 상회하는 52만 8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경제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리세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 Bank of England가 영국 경제가 연내 리세션에 빠질 거라고 경고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독일이 원자력 발전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돈, 부를 주제로 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increased 528,000 in July, much better than expected in a sign of strength for jobs market. CNBC 뉴스 보시죠. 7월 중 미국의 고용이 전문가들 예상을 2배 이상이나 상회하는 52만 8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일 최고고요. 최근 4개월간 월 평균 38만 8천 명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1일에 고용이 2,20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전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세게 강타한 거죠. 업종별 고용을 보면 여가 및 접대업이 제일 많습니다. 9만 6천 명, 전문 영업직이 8만 9천 명, 건강보조 7만 명, 정부 부문 5만 7천 명, 건설업 3만 2천 명, 제조업도 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또다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해서 3.5%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participation rate는 62.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지만 연중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중이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월 중에 0.5%나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 증가한 거죠. 웨이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향후 고용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데다가 기업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20 내지 25만 명 정도의 고용 증가가 필요한데 월 평균 38만 8천 명 증가는 대단한 거죠. 다만 고용 지표와 경제 성장률, 물가 지표가 엇박자를 치는 게 부담스럽죠. 고용 지표 호조에 대한 페드 입장은 인플레이션 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FOMC 멤버는 1%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경우도 나오네요. 좋은 고용 지표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은 초반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커져서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크게. 그러나 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많이 축소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감소시켰다는 거죠. 채권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만기별로 10bp 이상씩 올랐네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상승해서 106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뉴스는 미국 경제가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사로 봤을 때 경기 침체기에 월 52만 8천 명 고용 증가, 그리고 실업률 3.5% 초저실업률을 기록한 적이 없죠. 그런데 논자는 이 기록이 향후 리세션이 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고용시장의 그 놀라운 탄력성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기사 원문을 보면은 Ironically enough, it is labor market's fundamental resiliency that could pose biggest danger 이라고는 표현했습니다. 고용지표 좋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될 물가 동향과 페드의 금리 인상 추이를 살펴보죠.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1980년대 초 이래로 최고 수준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물가는 공급 부문 인플레이션 요인에 더해서 웨이지 인플레이션까지 가중하면은 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경이적인 고용 지표 호조에 환호했지만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의 물가 지수 CPI가 나오면은 아주 불편할 거라는 얘기도 하네요. 최근 가스 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여타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준 기준금리는 2.25 내지 2.5%로 이미 1990년대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폭과 그리고 그 기간은 여전히 예측이 어렵고요. 단기적으로는 9월 하순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확률이 69%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으로 리세션이 더 불가피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줄이게 하고 투자자도 투자를 줄이게 되죠. 또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올라가면 해외 수요도 위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리세션 징후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난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 차가 22년 내 최고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꾸준히 금리 역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이 기고자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리세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프트 랜딩도 쉽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결론 부분이 저 생각이 같아서 오늘 토픽으로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시죠.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7,992만 명입니다. 전주 대비 1.1% 증가했고요. 사망자 누계는 640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0.2% 늘었습니다. 세계 확진자 증가율은 3주째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사망자 증가율은 3주째 보합이고요. 그런데 국가별 확진자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일본이 스페인을 제치고 11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8위 그대로 유지고요. 지난 금요일 일본은 하루에 25만 3,392명이 증가했고요. 한국은 11만 2,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세계 확진자가 89만 4천 명 증가했는데요.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41%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동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 방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영국 경제가 연내에 리세션이 도래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즉 금년 4분기부터 경기 위축이 시작돼서 내년 말까지 위축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네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영국은 2008년 리세션 이래 최장 기간의 그 리세션에 빠지는 게 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가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해외 수요까지 위축시킬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금요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죠. 지난 4일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50bp 인상하였습니다. 영란은행이 50bp까지 인상한 것은 27년 내 처음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쭉 25bp씩 인상하다가 이번에 50bp 인상한 거죠.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하죠. 지난 6월 중 물가가 작년 대비 9.4%나 상승하였습니다. 영란은행은 올 연말까지 13.3%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전망하네요. 1988년도에 영란은행에 연수를 갔었는데요. 그때와 격세지감이 있네요.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생계비 상승과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증가 등을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은 더 악화될 소지가 있어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네요. 영국 경제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태그네이션,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지금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죠. 네, 세 번째 단신, 독일이 원자력 발전으로 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원자력 발전 폐기를 꾸준히 추진해왔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wrong-headed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의도되고 계획된 것은 원자력 발전 폐기와 더불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독일이 추진해온 원자력 발전 폐기 수순 4단계를 보면요. 우선 첫 단계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좌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공동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녹색당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당시 히피의 반문화 정서 속에 급성장해가지고 이들은 대규모 핵에너지 반대 운동으로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녹색당이 핵발전소 폐기를 적극 추진하게 된 거죠. 다수 독일인들이 핵 유출 반대 운동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핵에너지를 제약으로까지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오른쪽 사진은 녹색당원이 핵에너지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핵 폐기 수순은 2010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 독일 정부는 우파 기민당과 친기업 자유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어가지고 당시 잔여 핵발전소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1년 후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죠. 이에 독일 정부가 핵발전소 폐기를 재추진하게 된 거죠. 현재 핵 폐기 수순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인데요. 남은 원전 3기가 올 연말까지 폐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작년 말 기준으로 12%입니다. 연말까지 폐기하면 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가스 공급이 축소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죠.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40% 이상이라는데요. 러시아산 공급 축소로 인해서 산업용 그리고 난방용 가스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죠. 찬물로 샤워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독일의 원자력 발전 재개 관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재개와 관련해서 정당들의 입장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남아있는 3개 가동 연장을 주장하는 건 대부분이고요. 기폐기된 원자력을 재가동하는 것을 희망하는 데도 생겼네요. 20개 대학 교수 그룹은 종전의 핵 폐기 전략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하네요. 산업체 연합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투자도 주장하고 나섰고요. 독일 이웃 국가들도 핵발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거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 가스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가스전이 러시아산 15%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화라는 지진 가능성을 이유로 채굴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군요. 이 기사는 원전과 리뉴얼블 에너지의 장단점을 비교까지 했는데요. 결론은 원전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 기구도 원전 정수를 주장하였죠. 이 기사는 독일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우리나라 원전 정책 관련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 기사를 올려봤습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식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주말에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주춤했죠. 주간 전체로는 3대 지수가 다들 꽤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30%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많이 했죠. 연초 이래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9.8%인데 하락폭을 많이 줄였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16.7%, S&P 500는 마이너스 12.3%, 3지수 모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다시 상승세로 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27%까지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15bp가 올랐네요. 다음 주 경제 지표로는 금요일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하죠. 6월의 9.1%보다 같거나 소폭 낮을 것으로 예상하네요. 그러나 코어 CPI는 6월의 5.9%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 동향과 페드의 대응 그리고 국제 수익률 동향을 잘 살펴봐야겠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돈과 부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